안녕하세요. 오늘은 해겔님의 변증법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도 끝도 없이 기네요. 빨리빨리 한번 해보자고요. 각을, 낙을 두 개의 글이 있죠. 가부터 들어갑시다.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변증법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싸 하시겠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이 지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그때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항상 문제는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건 그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변증법이야 나 모르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글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립, 반정립, 종합 그냥 말 그대로 정립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의 정립이 있고 그거를 종합하는 거 그게 변증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가 더 있겠어 그쵸? 그래서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변증법의 특징이 나오고 있네요. 어떤 특징인 거야? 지금 변증법은 대등한, 그러니까 서로 같은 값을 가지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같은 값의 그런 의미를 쭉 나열하는 식의 줄석이죠. 병렬이, 그치? 그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정립과 반정립이니까 대립이겠죠. 그쵸?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있어. 내가 있으면 반정립은 너야. 그러면 종합은 합해져서 우리야. 이런 거 아닐까? 그치? 확실하게 이거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이니까 우리가 상향인 거겠지? 그래서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이런 말들이 참 되게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해겔에게 있어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애는 거의 목숨이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논증의 방식이야. 논증.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어떤 방법이기도 했는데 그거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논증을 하려는 그 대상 그 자체의 존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대상이 존재하는 방법 그 자체가 변증적이다 변증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나 봐요. 그 자세한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그 아인슈타인이었던가 그 상대성 이론처럼 이 변증법도 그런 거 느낌 아닐까? 내가 있으면 네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까 싶어.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즉 하니까 다시 한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 세상의 가장 근원이 되는 질서를 이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념이라는 말은 이 단어는 기억해 둡시다. 이념의 내적 구조도 얘는 내적 구조 이 내적 구조도 이념이 요 내적 구조인 근원적 질서인 이 이념이 시간적, 공간적, 현실이라고 하는 건 내적 구조가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 드러난 걸 의미하겠죠?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그러니까 그 이념의 내적인 구조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로 드러나는 그 방식도 전부
변증법적이래요. 이건 해겔의 주장이겠죠. 그죠? 모두의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결국 이념과 그 이념이 드러나는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뭐 이래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 완전 당위성을 갖고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겔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어떤 변증법 그리고 해겔에게 있어서의 어떤 변증법의 의미 뭐 요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중에 그 이 세상의 모든 걸 해겔은 다 변증법으로 본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뭐 어디든 무엇이든 다 변증법으로 그냥 다 들이대신 해겔님이셨는데 미학 또한 변증법적으로 다루고자 하셨나 봐요. 그래서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치? 그래서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미학이 뭐겠어? 아름다울 미자겠죠. 그죠? 쌀미자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미학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미의 본질, 미의 구조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학문인데 그 미학의 한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같다는 거죠.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고 하는 건 절대 정신의 한 형태래요. 절대 정신은 나오겠죠, 설마. 그쵸? 그래서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아까 우리 이념 나왔었죠? 이념 얘가 요거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원적 질서. 이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 이념을 절대적 진리라고도 지금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념은 절대적 진리 요런 말이 나왔을 때 갸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듯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 요 이념을 내가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절대 정신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인식하는 그것을 절대 정신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것을 가리킨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이념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예술도 종교도 철학도 전부 다 그 이념이 내용이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일해. 그치?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 내용과 형식이 따로 있네. 그죠? 내용과 형식이 따로 있는데 지금 내용은 동일해요. 절대적 진리 얘를 다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인식 형식의 차이가 있대. 그거에 따라서 예술이냐 종교냐 철학이냐가 구분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래서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이다. 그러면 지금 이해되시죠? 절대정신, 이 절대정신은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그것을 절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술, 그리고 철학, 종교, 순서대로 하자. 예술, 종교, 철학.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을 지금 세 가지의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라는 말이 나오면 예술, 종교, 철학 요걸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 형식이 다르다. 형식은 지금 이거에 따른 이 형태에 따른 형식이 다르다. 예술은 지금 여기에 직관, 종교는 표상, 철학은 사유. 요렇게. 근데 얘네들 모두 다 형태가 다른 거에 따라서 형식은 다른 거지만 어떻다 그랬어 아까? 내용은 모두 동일하다 했죠. 동일하게 모두 뭐였어? 절대적 진리. 동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게 지금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막 말이 너무 막 이 말 저 말 막 좀 비슷한 말들이 막 자꾸 나오니까 헷갈리지만 결국 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관, 표상, 사유이다. 직관은 예술이었죠. 예술의 형식이었죠.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또 나오네, 뭔가가. 그래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한대요.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그리고 표상은 종교였죠.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상관없이 내면에서 얘는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거 물질적 대상을 얘는 그러면은 외면이라고 봐야 되겠는 거죠. 내면에서 얘는 심상 떠올리는 지성. 사유는 철학이었죠.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모두 다 지성은 지성인데, 그치? 얘는 뭐였었어? 감각, 그치? 그리고 얘는 그냥 심상이라고 보면 되나? 그리고 얘는 논리적 지성, 뭐 이런 거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그치? 요건 예술. 표상하는 절대정신, 요거는 종교. 사유하는 절대정신, 요거는 철학으로 규정된다.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외면성 나오네요. 직관 예술이었잖아.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철학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어. 종교는 내면성. 그러면은 얘를 정으로 보고 얘를 반으로 볼 수가 있겠네. 그치? 내면성은 사유에서 철학에서 종합되고 그러네. 정반합이 되는 거네요. 그쵸?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또 정반합 이렇게 되는 거네. 서로 대립되는 게 위에서 얘기했던 요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쵸?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요거를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그죠? 내용상은 동일했죠?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내용은 같은데 인식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한대. 해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 뭔지 아시죠? 이념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앞에 얘기랑 조금 말이 조금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드네요.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대립해야지 등급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세 형태 간의 단계적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대.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은 철학뿐이래요. 그래. 얘는 뭐 종합이니까 그렇게 언급이 될 수도 있나?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최고의 지성은 철학인데 최고의 지성도 아니고 보편적인 지성이 발달이 아니라 발달되지 않았던 미발달된 아주 옛날 먼 과거에만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다. 그치? 왜냐하면 정과 반이 합해져서 얘가 종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왠지 지금 얘가 사라진 듯한 느낌? 얘만 이렇게 상향 조정된 느낌? 요런 느낌이네요. 뭔가 앞뒤가 지금 앞뒤가 딱딱 맞지 않잖아.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일단 그렇다 치고 나아갑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얘의 매력은 종합에 있대요. 종합의 범준, 그러니까 정반 합에서 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구추. 나에서 그거에 대한 지금 반박을 하는 거구나. 그죠? 그쵸.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도 안 돼요. 얘 승리로 끝나면 안 되지.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그쵸. 얘네들의 어떤 개성이 그대로 살면서, 뭔가 그것이 상향이 된 그러한 느낌의 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변증법이라는 거죠. 근데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치?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정합적인 학문체계를 조탁해? 정합적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잘 맞춰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이런 데 있어서 모순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순 없는 학문 체계를 잘 갈고 닦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한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웬 갑자기 서리법. 지금 굉장히 실망했다는 투네요. 그죠? 그게 당신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이따위로 나왔습니까? 라는 식으로 내용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이것도 서리법이겠죠. 그러니까 얘의 의도는 연결이 되고 있죠. 아니라는 거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여기에서 볼 때는 이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미학에 관한 한 미학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보였나 봐.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 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겠지.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여기 우리 봐야 되는데 내가 막 여기다가 낙서를 했네. 일단 여기 좀 지워 볼게요. 직관, 표상, 사유 기억나시죠? 예술, 종교, 철학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래 보인다는 거야. 정반합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실상 알게 되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직관에서부터 사유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는 외면성은 직관이었었죠. 예술. 그래서 점차 지워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그러니까 예술이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직관, 외면성, 예술, 객관성 모두 다 예술과 관련된, 그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그치?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없어졌대요. 그러면 변증법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 생각에, 이 글쓴이 생각에 변증법에 충실하려 했다면 이거죠. 충실하려 했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이 재객관화된다고?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한다고? 굉장히 말을 애매하게 했는데 그 다음 보면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라고 보니까 일단 이 사람은 정반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헤겔의 변증법은. 그랬을 때 이 정의 이 주관성, 철학의 주관성이 차지하게 되고 여기에 그 주관성과 반대되는 객관성이 들어가서 이 객관성에 해당하는 건 예술로 이 자리를 채워서 완벽한 종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헤겔이 주장하는 변증법의 충실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철학을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철학을 예술로 지금 그 객관화시키고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과 예술이 합해져서 하나의 합이 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또 서리를 또 사용하고 있으시네요. 되게 속상하셨나 봐요, 이분. 그치? 그러니까 헤겔도 예술을 되게 많이 이렇게 접하신 분인가 봐. 그래서 이 예술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얘기인 거겠지? 그래서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 정리를 내렸던 미학에 있어서의 이런 변증법적 방법은 굉장히 아쉬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글을 맺는 듯 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로 가서 이해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4번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모두 변증법, 그죠?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예술의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시험 볼 때 상대평가, 절대평가 얘기하죠? 상대평가가 뭐였어요? 다른 친구들 성적이랑 비교해서 내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술과 종교와 철학과, 그치? 그래서 그거에 맞게 예술의 위상,
뭐 가장 낫다 뭐 그것을 뒤에서는 예술을 이제 철학과 같은 레벨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죠. 답은 1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5번 갑시다.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 이념, 절대적 진리죠. 걔는 동일하다고 했죠. 동일성과 인식 형식은 다르댔죠. 상이성이 존재한다. 오케이, 맞고요. 그리고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이념이었죠. 시간 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첫 문단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써 있는 듯한데요. 그죠? 그래서 맞고요.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세 가지 형태니까 예술, 종교, 철학 얘기하는 거죠. 그죠?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 뭐였었어요? 그렇지. 직관, 그리고 표상, 그리고 사유. 이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얘네들이 인식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절대적, 진리적. 그죠? 이념. 그지? 그러면 절대 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면 얘인데 얘는 얘다. 뭐냐?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같지가 않죠. 얘가 답이네요. 그죠? 이해되셨죠?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아까 그것도 첫 문단에 나왔던 그치? 뭐 이런 말을 써 했던 부분이었죠. 그쵸? 그대로 써 있네요. 절대 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절대 정신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이념, 절대적 진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거 맞죠? 답은 3번이죠. 그 다음 6번 가봅시다.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 얘네들 절대정신의 그 형식이네요. 형식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형태는 예술, 종교, 철학 요거고요. 그래서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뭐 다 기억나세요? 얘는 뭐 직관이니까 뭐 객관적이고 감각에 의한 거고 얘는 주관적이면서 뭐 심상 그리고 뭐 얘는 논리적이고 막 이런 거 다 기억 안 나도 옆에 보면 아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먼 타양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보고 있잖아. 그지? 외면적인 거잖아. 직관. 맞죠? 그리고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것을 떠올리는 거 심상이죠. 그러니까 표상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그 다음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대요.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 모두 다 상상 떠올리는 거 전부 심상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상. 그쵸? 맞네요. 그리고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치? 그림을 보는 거니까 직관 맞죠?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을 한대요. 분석하는 것은 사유죠. 그쵸? 그리고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개념을 설정해 그럼 사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새로운 감각이 나왔는데 그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직관이라고 바로 갔을 텐데 아니지. 그 감각을 일깨우는 기획이죠. 기획이니까 직관이 아니라 얘는 뭐요? 이 사유여야 되죠. 얘도. 그러니까 얘가 답이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네요.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위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다 뭐 규정하고 제시하고 다 뭐 사유겠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7번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기억은 정립, 맨 첫 줄, 정립, 반정립, 종합. 을 얘기하고요. 니은은 지금 아래로 쪼르륵 내려와서 예술, 종교, 철학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차이는 뭐라고 봐야 돼?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변증법의 어떤 방법, 논리적 구조라고 봐야 되겠고, 요거는 하나의 이제 미학에 있어서의, 그치? 그거의 하나의 방법, 정반합의 방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랬을 때 해겔의 이론을, 이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얘 되게 지금 실망하고 막 비판하고 반박하고 막 이랬잖아. 그 관점에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래요. 기억과 니은 얘네들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정반, 예술, 종교 서로 대립한다. 뭐 틀릴 거 없겠죠? 그죠? 왜냐면은 얘는 뭐 정반은 대립인 게 너무 글자상으로도 보이고요. 얘네들 뭐 객관과 주관, 뭐 외면과 내면 막 이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립하는 거 맞죠? 그리고 2번 기억,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반합 종교 철학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있어야만 해요. 그죠? 얘도 여기에서도 수렴적 상향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대립적 구조라고 하더라도요. 얘는 상향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여기 미학의 범주에서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예술이죠. 예죠.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아이고. 그러면 나의 글쓴이가 이렇게까지 열받진 않았을걸? 그죠?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진다. 라고 해야겠죠? 답은 이 아이네요. 3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기억에서는이니까 뭐 맞죠?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간 이행에서 뭐 오케이 이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8번 가봅시다.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겔이 말씀하셨네요.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문학작품은 지금 예술이요. 그죠? 맞죠?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최고의 지성은 철학인데 그지? 해겔님이 그러셨잖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올랄랄라? 이상하죠? 이걸 예로 승화시켰다? 라고 한다면 이 나의 글쓴이가 제일 끝에서 이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이래야 한다는 그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글쓴이는 좀 깐족거릴 수 있겠네요. 에이 이러면서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다는 건 이제 예술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했던 부분과 같은 거긴 한데 여기가 지금 나의 글쓴이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예술이 아무것도 안 된다더니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뭐 이런 거라더니 철학을 철학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절대 정신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로 승화시켰으니까. 그쵸?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봅시다.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 철학이었죠. 현실에서는 그 범주를 중화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그쵸. 현실에서는 지금 그 해겔님이 말하는 요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내면성이라는 건 어떤 철학을 얘기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이 될 수 있겠네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더 괜찮은 애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이론에서는 반정립이 아니라 정립 단계였죠. 그죠?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그죠?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에이 왜 이래. 이론에서는 절대 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수행할 수 없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럼 얘를 답으로 가야 되는 게, 얘가 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얘네들이 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얘로 답을 가야 하는 그러한 서글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한데, 그치? 그리고 9번은 또 단어 문제네요.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 이건 좀 쉬웠던 것 같아요. 3번으로 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